글로벌 포트폴리오. 네, 이번에는 Z세대, X세대라고 할 수 있는 20대죠. 바로 혜주씨님. 네, 혜주씨입니다. 네, 글로벌 포트폴리오 20대를 위한 전략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나이가 깡패다. 제일 무서운 세대예요. 네, 저희는 뭐 사실 무서울 게 없습니다. 앞으로 살 나이도 많고요. 이제 들어올 돈도 많이 있어서 사실 뭐 앞서 많이 좀 몸을 사리시던데 저희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좀 더 공격적이고 좀 더 투자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저희는 대신에 돈이 좀 없습니다. 가진 돈이 좀 없어서 돈을 좀 모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투자를 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하는 투자 습관도 좀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길게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길게 보면서 성장성이 높은 그런 섹터에 꾸준하게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어떤 섹터의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지금 좀 눈여겨보고 있는 건 네.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된 업체들인데요. 뭐 아직까지는 초기 산업에 있어서 초기 사이클에 이제 진입을 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련되어서 이제 클라우드 관련 기업들이나 뭐 ETF들 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는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장성이 높은 이런 섹터들과 더불어서 한 가지 또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전략은 국가 인덱스에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걸 좀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 어떤 국가들은 앞으로 성장성이 높은 나라들. 그런 지난번에 말씀해주신 국가들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렇죠. 뭐 네. 그때 해주셨던 게 중국, 베트남, 인도. 그리고 뭐 그 외 브라질이나 이외 국가들이 있었는데 저는 중국보다는 베트남, 그리고 베트남보다는 지금 인도에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뭐 베트남, 인도 지금 다 신고가 부근에 와 있고 베트남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인도의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 무너질 수도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침체가 오면서 지수가 꺾일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제가 좀 이걸 계산을 해봤는데 2007, 8년에 이제 베트남 증시의 꼭지를 잡고 그때부터 적립식으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100%의 수익률로 분명히 팔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기간을 길게 잡고 이런 성장성이 높은 국가에 계속 투자를 하다 보면 10년 뒤에 뚜껑을 딱 열어봤을 때 대박이 나이스 그런 종목들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분의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보고 나니까 저도 얼른 제 포트폴리오를 다시 점검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저는 아무래도 두 아이를 키우는 애기 엄마다 보니까 우리 자녀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지 그게 제일 관심사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점장님은 새 아이의 아빠로서 이미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아까 그 3, 40대 포트폴리오 말씀드리면서 이제 세 번째 계좌, 세 번째 계좌가 이제 자녀들 계좌인데 사실 자녀들 계좌를 개설하는 이유는 자녀들이 몇 억을 벌고 그런 것보다는 이 아이에게 자본주의 시대에서 투자라는 게 어떤 것이고 그리고 배당이란 이런 것이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 교육적인 관점이 되게 많거든요.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 배당을 알려주고 싶은 이유로 PFF랑 SRET라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왜냐면 월 배당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좋아해요. 아무리 뭐 하더라도 재미가 있어야지 요즘 친구들 하잖아요. 어머 문자 메시지 또 배당금 들어왔어 친구들한테. 야, 너 이번에 블록락에서 배당금 넣어줬다? 뭐 이런 걸 좀 해주면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큰아들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주에 배당이 나오는 첫 번째 주는 저희 1화 때 얘기했던 PFF 지금 배당이 한 5% 조금 넘죠. 요게 첫 번째 주 배당을 갖다 주고요. 두 번째 주에는 저희 두 번째 화에서 얘기했던 리치 ETF인 SRET 현재 한 8% 정도의 연 수익률을 저희 두 번째 주에 저희 큰아들한테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주에는 PGX라는 PFF와 비슷한 연 5%대의 배당을 주는 ETF. 이렇게 해서 매주 ETF로서 주급을 받고 있죠. 거의 뭐 얼마 전에 그 골 넣은 손흥민하고 비슷할 정도의
주급의 그 횟수는 비슷해요. 호능민이네요. 호능민이에요. 네네네.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에 미국 주식에 좀 추종하는 SDIV나 중국 주식에 추종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KWEB 같은 ETF들도 해주고 이게 너무 ETF만 추천드리다 보면 어떤 개별 종목이 가지고 있는 매력을 놓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 제일 아는 미국 기업이 뭐야? 라고 했을 때 겨울왕국 2가 너무 재밌어. 월트 디즈니에 취직하고 싶어. 이런 얘기 실제로 해서 그럼 디즈니 주식을 사. 디즈니 주식을 사고 롤드컵으로 유명한 리그 오브 레전드, LOL, 라이엇 게임즈를 가지고 있는 중국의 텐센트 이렇게 저희 큰아들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있죠. 애들이 이제 딱 중학생 되면 게임 많이 한다고 혼내면서 주식은 어떻게 됐어? 이렇게 그렇죠. 가는 거네요. 그렇죠. 야, 너 주식 그만 좀 보고 게임해.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혹시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좀 이것만큼은 주의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본인의 성향대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맞죠. 뭐 20대는 다 이래야만 해, 60대는 이래야만 해 아니고 본인의 자금의 성격, 자금의 사이즈, 그다음에 미래의 계획에 따라서 나이대별로도 다르게 충분히 포트폴리오를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은 증권회사 PB들과 상의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뿌였던 게 명확하게 난 이렇게 하는 게 내 성향에 맞구나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진단도 되고 포트폴리오를 같이 짜면서 공부도 되고 수익도 얻는 그런 방법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공개 세미나를 하시나 봐요. 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에도 저희 지점에서 2020년을 잘 보낸 분은 정말 몇 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의 한 해가 될 수 있다는 주제로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희 지점에서 세미나가 있기 때문에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있나요? 지났으니까 없나요? 지금 방송에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선물도 저희가 산타크루스처럼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가겠습니다. 네, 그날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산타 분장은 예, 제가 하겠습니다. 당신의 몫입니다. 네. 네, 편집해 주세요. 네. 네.